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관심 없는 주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응원액을 남겨주시는 구독자께는 고품질의 분석 리포트를 공유해드립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세입자가 세금을 내고 보험료도 내고 지붕이세도 세입자가 고칩니다. 건물주는 그냥 월세만 받아요. 이런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구조로 연 6.5% 배당을 주는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10분 동안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둘째, 왜 지금 이 회사가 동종 대비 45%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셋째, 지금 중동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인 이유.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하시고 응원액을 남겨주시는 구독자님께는 고품질의 종목 리포트도 제공해드립니다. 오늘 분석할 회사는 RP인 이컴인컴 프로퍼티 트러스트, 티커 파인입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예요. 리츠는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일반 주식보다 훨씬 높아요. 파인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연 6.58%입니다. 그런데 잠깐, 6.58% 배당이면 그냥 평범한 리츠 아닌가요? 여기서 파인, 이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파인은 일반 리츠가 아니에요. 트리플 넬리스 구조입니다. 한국 건물주분들이 들으면 눈물 흘릴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건물 사면 재산세는 건물주가 냅니다. 보험료도 건물주가 냅니다. 에어컨 고장나도 지붕 새도 엘리베이터 멈춰도 건물주가 고쳐야 해요. 넬리스는 달라요. 세입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세입자가 보험료도 냅니다. 건물 수리도 세입자가 합니다. 건물주인 파이는 세금도 보험도 수리비도 한 푼 안 내고 매달 임대료만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같은 물가 상승 시대에 건물주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재산세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수리비 오르는 거예요. 근데 넬리스는 이게 다 세입자 부담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차단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세입자가 이런 조건에 동의하냐고요. 파인의 세입자는 세븐일레븐, 맥도날드, 오토존 같은 대형 체인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왜 이런 조건에 동의하냐고요?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로 운영하면 그 자본을 더 많은 매장 오픈에 쓸 수 있거든요. 대형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장기 임대 계약을 선호합니다. 파인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S&P 같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이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공식 인증을 받은 대형 기업들이에요. 임대료를 떼일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뜻입니다. 파인이 보유한 건물 중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비율이 99.5%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개 건물 중 995개의 세입자가 있고 빈 건물이 5개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월그린 같은 약국 체인이 대규모 폐점을 하고 있죠. 파인도 과거에 약국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걸 미리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줄이는 중입니다. 대신 편의점, 패스트푸드, 자동차 부품점 같은 더 안정적인 업종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배당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연 6.58%입니다. 분기마다 주당 30센트, 1년에 1달러 20센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페이아웃 비율인데요. 파이는 실제 현금 흐름의 56%만 배당으로 내보냅니다. 리츠 평균이 70%부터 85%까지인데 56%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매달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배당으로 56만 원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 44만 원은 쌓아두는 거죠. 배당이 삭감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앞으로 더 올릴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매년 배당을 올리고 있어요. 올해 Q1에도 5.3% 인상했고요. 참고로 예금금리가 4%대인 시대에 6.58% 배당인데 게다가 매년 올려주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을 볼게요.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6% 성장했어요. 특히 Q4에는 22.5% 성장.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투자로 약 3,500억 원을 집행한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숫자가 있어요.
2026년 가이던스가 AFFO 주당 $2.09에서 $2.13예요. 근데 2025년 4분기 실적이 주당 54센트였어요. 이걸 4배하면 $2.16입니다. 이미 달성한 분기 실적의 연 환산치가 가이던스 상단을 넘어버렸어요. 경영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잡은 거예요. 좋게 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실 나쁜 해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리츠랑 파인, 이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임대 수익 외에 상업용 모기지론 포트폴리오도 운영합니다. 건물에 세놓는 것 외에 돈도 빌려줘요. 그것도 연 8.9% 수익률로요. 은행 예금이 4%대인 시대에 8.9%짜리 대출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 초에도 400억 원짜리 신규 대출을 실행했어요. 임대료의 이자까지 투트랙 수익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고 잠깐 이게 은행이야? 부동산 회사야? 했는데 둘 다 맞아요. 리츠는 일반 주식처럼 PER로 보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이 크게 잡혀서 순이익이 왜곡되거든요. 리츠는 FFO, 즉 실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봐야 해요. P/FFO로 보면 파이는 현재 8.67배입니다. 동종 넬리스 리츠 평균이 14에서 16배인데 파이는 45%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싸냐고요? 규모가 작은 소형 리츠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잘 안 봅니다. 시총이 3,700억 원이면 대형 기관이 포지션 잡기엔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예요. 그래서 월가의 미아들에서 픽한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소형주 지수에 편입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PFFO가 동종 평균인 14배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60% 이상 오르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이벤트가 터지기 전 지금이 선점 구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응원액을 남겨주시는 구독자께는 고품질의 분석 리포트를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츠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재미있는 건 실제로 리츠는 그날 전체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덜 빠졌어요. 실물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리츠 전체가 역사적 평균 대비 30%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과거의 리츠가 지금처럼 저평가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2년 동안 주식시장 전체보다 25%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10% 오를 때 리츠는 35% 올랐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단기 노이즈라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구간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도 솔직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입니다. 만약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린다면 리츠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방금 말씀드린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고 그게 리츠에는 부정적입니다. 임차인 신용 리스크도 있어요. 앞서 얘기 드린 약국체인 월그린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지만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가 총 4,700억 원 수준으로 시총 3,700억 원보다 많습니다. 소형 리츠 특성상 이 레버리지는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저는 이 회사 조사하면서 넬리스 계약서를 찾아봤는데요. 세입자가 지붕 수리까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보고 잠깐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아? 싶었는데 그 대신 건물주한테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6.5% 배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오늘 파인 분석 어떠셨나요? 리포트 받으실 분들은 구독하시고 지금 이 영상에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닥치고 성장주.